여러분, 혹시 지금도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챙겨 먹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만약 제가 오늘 그 음식이 60세 이후에는 오히려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매일 반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것은 한국인의 냉장고에 거의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건강식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속이 안 좋을 때 먹습니다. 몸을 살린다고 생각하며 드십니다. 하지만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오히려 신장이 더 빨리 지쳐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음식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먹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음식인데도 어떤 방식은 몸을 살리고 어떤 방식은 이미 약해진 신장의 필터를 끝없이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여러분, 신장은 원래 조용히 망가집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몸이 조금씩 붓습니다. 쉽게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사이 신장의 미세혈관은 하나씩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 몸에 좋았던 음식이 이제는 톡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10년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생존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몸에 좋은 건데? 그 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것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은 최악이지만 반대로 어떤 방식은 오히려 영양을 더 잘 살리고 몸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몸을 살리는 습관인지 아니면 신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인지 오늘 처음 알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소 건강식이라고 믿고 꾸준히 먹는 음식이 있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절대 의심하지 않는 그 음식의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이 쓰릴 때, 위가 불편할 때, 건강을 챙긴다고 믿으며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십니다. 양배추즙이 왜 문제라는 거지? 바로 이 반전 때문에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배추 자체는 분명 좋은 채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C와 비타민 K, 식이섬유, 그리고 설포라판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점막 건강과 관련해서도 자주 언급되는 채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즙입니다. 왜냐하면 양배추는 원래 천천히 씹어 먹도록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씹는 과정에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흡수 속도도 조절됩니다. 하지만 즙으로 만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이섬유는 줄어듭니다. 농축된 성분은 빠르게 들어옵니다. 일부 제품은 맛을 위해 당 성분이나 농축액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특히 공복에 반복적으로 마시는 습관은 일부 시니어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쯤 되면 그럼 양배추는 먹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양배추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건강한 위와 소화력을 가진 분들이라면 생으로 먹는 방식이 오히려 영양 보존에는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배추 속 비타민 C와 비타민 U 성분은 열에 가열되면 특정 영양 성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잘게채 썰어서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흡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양배추를 그냥 먹는 것보다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으면 일부 항산화, 성분 흡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 오일, 혹은 참기름과 레몬즙 약간입니다. 이렇게 곁들이면 맛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먹기도 편안해집니다.
특히 양배추 속에 있는 설포라판 같은 성분은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핵심은 이것입니다. 몸 상태에 따라 먹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짠 양배추 반찬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왜 건강하다고 믿었던 반찬들이 오히려 신장의 혈관을 괴롭힐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양배추즙 이야기를 듣고 놀라셨다면 지금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위험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짠 양배추 반찬입니다. 양배추 김치, 양배추 장아찌, 쌈장에 푹 찍어 먹는 습관. 이런 방식이 왜 문제일 수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계십니다. 신장은 나트륨 균형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짠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으면 몸은 물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몸이 붓습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타격받는 곳이 바로 신장의 미세혈관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이 떨어집니다. 신장의 사구체 필터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트륨 부담이 계속 반복되면 신장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생으로 먹는 게 답인가? 익히면 영양소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 궁금증을 하나하나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배추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무조건 오래 삶는 것은 특정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 살짝 익혀 먹는 것이 위 보호 효과에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시니어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양배추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일부 시니어분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찌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2분에서 3분 정도만 스팀으로 살짝 익히는 방식은 영양 손실을 줄이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초에서 1분 정도 아주 짧게 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핵심은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와 비타민 U 같은 성분은 열에 약한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많은 분들이 건강하게 먹는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실수합니다. 바로 소스입니다. 쌈장 듬뿍, 마요네즈 범벅, 짠 드레싱. 이렇게 되면 결국 다시 나트륨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담백하게 먹는 것입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소량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풍미도 좋아지고 일부 지용성 영양 성분 흡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배추의 진짜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훨씬 더 좋은 조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놀라는 최고의 양배추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배추를 어떻게 먹어야 가장 좋은 건데? 지금부터 그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양배추를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배추만 계속 먹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금방 질립니다. 포만감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입니다. 특히 최근 건강식단에서 자주 이야기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양배추와 두부입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 특히 이 조합은 식사 균형과 포만감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밤양 조절이 필요한 시니어분들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걀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익힌 달걀과 살짝 찐 양배추, 여기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약간. 이 조합은 먹기도 편안하고 아침 식사로 활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또 견과류를 곁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두, 아몬드. 이런 견과류는 식감도 살려주고 건강한 지방 공급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하나. 양배추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것입니다. 생으로 먹거나 혹은 아주 짧게만 익히는 것입니다. 특히 위가 건강한 분들은 잘게 채 썬 생양배추에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살짝 곁들여 드시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2분에서 3분 정도만 살짝 찐 뒤 들기름과 함께 부드럽게 드시는 방식이 몸에 훨씬 편안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몸 상태에 맞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유행이 아닙니다. 몸의 반응을 아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한지, 붓기가 줄어드는지, 아침 몸 상태가 달라지는지, 이것을 스스로 관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마지막 퍼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건강을 위해 무조건 많이 하고 있는 습관, 바로 물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물을 어떻게 마셔야 몸이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왜 차가운 물 습관이 노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지, 그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무조건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보다 방식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균형 능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을 갑자기 많이 마시는 습관은 몸을 더 긴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뜻하고 편안한 흐름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잘게 썬 생양배추에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이거나 혹은 살짝 찐 양배추와 두부, 달걀을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이런 부드러운 루틴이 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양배추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매우 좋은 식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을 때는 잘게 썰어 꼭꼭 씹기,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같은 건강한 지방과 함께 먹기, 살짝만 익혀 영양 손실 줄이기, 두부나 달걀 같은 단백질과 함께 먹기.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 상태에 맞춰야 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은 살짝 찌기, 소화력이 괜찮은 분들은 생으로 활용하기, 짠 소스 줄이기, 농축죽 과다 섭취 피하기. 이 차이가 결국 노년 건강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좋은 습관을 반복하면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속이 편안해집니다. 붓기가 달라집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단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양배추즙 대신 천천히 씹는 양배추, 짠 절임 대신 담백한 조리, 차가운 식사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한 끼.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뒤 건강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는 오늘부터 양배추 먹는 방법을 바꿔보겠다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께 시니어 건강에 꼭 필요한 생활 속 건강 습관과 자연,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